우리 금정구청 매시님께서 이직 극우 내란 부정선거 중입니다. 하원기 소금 나가라. 맞으러 왔습니다. 나가라. 예. 나가라. 내란견 안 받는다. 나가라. 네. 민주당이 2030에게 인기 없는 이유 궁금해요? 왜 20대 30대들이 민주 진영을 예전처럼 지지하지 않는가는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뭐 사실 이게 잘 고쳐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먼저 팩트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 2025년 6월 넷째 주 네. 여론조사를 뜯어보면 20대는 민주당 지지율 갤럽입니다. 참고로. 작년 조사네요. 네. 최근이죠. 2026년. 6년에.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 네네네. 이제 며칠 전 조사죠. 20대 민주당 지지율 20%, 국민의힘 28%.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 8%포인트 지지를 더 많이 하죠. 네. 30대는 민주당 30%, 국민의힘 23%, 한 7%포인트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죠. 뭐 독인 객인인 건데, 네네. 뭐 20, 30대 묶어가지고 뭐 민주당을 지지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실제 데이터랑은 조금, 완전히 들어맞는 건 아니고, 엄밀한 얘기는 아닙니다. 한 30% 이상,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 그 지표가 무당층입니다. 그러니까 20, 30대들은 민주당 니네나 국민의힘이나 정치에 대한 혐오가 많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또 좀 더 엄밀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는 10년 뭐 15년 이렇게 전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는데 많이 깎였어요 그게. 그럼 깎인 거에 대한 어떤 분석, 성찰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왜 20, 30대들이 뭐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건 이제 사실관계에 안 맞으니까. 네. 그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꾸 어떤 틀로 얘기하냐면 극우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를테면은 자기들 지지 안 하면 이제 다 극우라는 틀 안에 잘 몰아넣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엄밀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 정치 성향이라는 게 5년 단위로 막 10년 단위로 이렇게 막 극우화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민주당에 실망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조국 사태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기회는 평등하게 하겠다. 과정은 공정하게 하겠다. 뭐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집권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20, 30대 남성 여성 다 지지율이 80%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국 사태 기점으로 그 어떤 주장들이 다 파산해 버렸죠. 뭐 니네들 말만 그렇게 하고 났는데 니네들도 뭐 똑같네. 내로남불이라는 수사가 그때부터 붙기 시작했는데 20, 30대들이 진보 진영, 진보 담론, 민주당에 대한 냉소를 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남성들은 더 이격돼서 이탈을 해버렸는데 그 지지율 시계열표를 따라가 보면 2018년 6월 기점으로 한 20%포인트 이격돼 버려요. 남성 여성 지지층이. 그 자료를 제가 미리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원고를 아까 아침에 받아가지고 하여튼 따라가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좀 남녀 공이 80%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특정 사건을 계기로 딱 2주 만에 20대 남성층만 20%포인트가 빠져버려요. 그게 뭐였냐면 해화역 시위입니다. 그 6월 달에 있었던. 네네. 해화역 시위가 본격화되고 거기에서 민주당이 정부 차원에서 정치권 차원에서 메시지 관리와 대응을 잘못했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20대 남성층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결과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헤맸던 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 했던 얘기가 갈라치기의 정치를 멈춰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20대들은 갈라치기의 정치를 민주당이 먼저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요. 보통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뭐 남성들에 대한 뭐 다른 차별적 양상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이제 그걸 조정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레디컬 페미니즘 조류라는 것들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정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시기를 많이 놓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진보 진영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상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돌리려면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되니까 일단은 조국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민주 진영 전체가 보이고 있는 전체라고 하긴 그렇고 김어준 씨 채널이죠 보통
그쪽 섹터에서 보이는 태도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 한 10년 전부터 내부에서 경고가 계속 있었어요. 우리 하원기 소장도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까 저 진단은 매우 정확하다고 저는 봐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과정이 공정하다면서요.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조국을 감싸니라고 온 민주당이 다 나섰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수차례 물었지만 그들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더라고요. 왜? 우리 편이니까. 그게 내로남불, 그게 위선이잖아요. 그 가치 두 가지가 젊은 청년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공정이라는 거를 날려먹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일 성적표를 이제 받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30대는 그게 맞아요. 그럼 20대는 왜 돌아섰느냐? 저는 20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간다고 봐요. 어쨌거나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 정권을 잡고 그 다음부터 계속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해가면서 기득권화가 되어 있는데 네. 청년들이 진짜로 필요한 일자리 문제라든가 연금 문제라든가 말로는 청년들을 위한다고 했으나 정말 바뀐 것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청년들 논의는 싹 뺀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과연 청년들에게 뭘 해주고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우리를 왜 안 돕지라고 해야 되는데 뭘 해줬냐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지. 거기에 또 요번에 선관위 사건이 아예 기름에 불을 부었죠. 네. 예,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3자적 유체이탈화법을 내밀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더 불을 붙였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돌아섰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듣고 싶잖아요. 이거 국회 내에서 이렇게 세미나 열고 모여가지고 정해진 패널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대학가로 가셔요. 찰리 코크 했듯이 뭐 극우 사람들이 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거기서 실제 세미나를 열어보시라고요. 여성의당에게도 밀리는 개혁신당. 너나 잘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시라고요. 들어보고 이야기를 내놓으면 훨씬 더 해법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이제 야당들이 한 얘기들 경청하고 저희도 이제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탈한 20, 30대들을 왜 두 분 정당에서는 못 받아안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른 당 비판 좋은데 저는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두 분은 그럼 그 원인이 뭐라 생각하세요? 니들은 뭘 잘했냐? 그러니까 왜 못 받아안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면 30대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더 낮다고 생각하시며 뭐 20, 30대의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개혁신당은 왜 그 20, 30대 지지율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대안으로 못 흡수한다고 스스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저희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못하고 있어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 받아먹지 못한다라고 하원기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받아 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양당에 실망한 그 청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 30대들이. 그러면은 개혁신당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죠. 예. 근데 그 지표상 흐름이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뭐 어느 선거는 여성의당한테도 뭐 밀려버리는 그런 것도 우리 있고. 개혁신당은 그렇지.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근데 제 말씀은 저도 이제 저희 당에 왜 20, 30대들한테 지지받지 못하는 거를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당에 대해서. 근데 두 분은 이제 다른 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지표상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스스로가 20, 30대들한테 지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울고 드리는 있나요? 건데,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근데 실제로 지표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 보더라도 20, 30대 국민의힘을 지지한 건 맞아요. 확실하게 지지했어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지를 표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돌아섰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것을 본인들이 잘해서든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이든 어떻든 결과상으로는 받아먹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어. 자, 그럼 개혁신당은 왜 그러냐? 사실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을 하고 해온 건 맞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청년들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예. 뭐냐면은 개혁신당이 얘기는 해. 그래 개혁신당이 말이 맞아. 근데 개혁신당이 저걸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개혁신당 말은 맞아. 근데 너네는 힘이 없잖아.
그냥 투표는 우리 저쪽으로 갈게. 어떻게 보면 사표 심리가 가장 많이 좀 작용을 했다고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분노한, 특히 이제 끝까지 가서 분노한 20대 청년들한테 저희가 진정해라는 이야기를 해요. 진정해. 거기까지는 아니야. 조금 이쪽으로 와야 돼. 우리 합리적인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자. 근데 이 얘기를 하면요, 민주당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미움을 많이 받아요. 하원기 소장님 지난번에 망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데에는 이유가 있죠. 저기 부정선거 세력에 대한 방파제를 개혁신당 하고 있다. 맞아요. 그걸 하니까 오히려 미움을 더 받는 거예요. 왜냐면 너네는 내 편을 들어줘야지 했는데 저희가 오히려 이 상황에서 분노한 청년들한테 가운데로 오자. 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가 더 미워 보이지. 시간이 지나고 이 분노가 사그라들면은 우리한테 아, 그래도 개혁신당이 맞는 말 했네 라고 하실 수 있어도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가 봐요. 볼 때 형님 말이 그 진심이면 진심이지. 한참 헤맬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참 아까 강전의 헤매겠지. 변호사님 말씀이나 내 말씀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형님 말씀하시는 건 우린 다 잘했는데 우리가 잘하는 부분 그렇게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젊은 애들이 우리 안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그렇게 봤을 때는 들었는지 이준석 모르겠지만 당 아니, 종특이죠? 잠깐만요. 말을 잘못 이해했으니까 전제를 다시 해줘야 되니까 나는 첫 번째 우리가 힘이 없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잘못이고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뭔가 성과를 좀 더 보였어야만 돼. 근데 그걸 이야기만 하고 성과를 못 보이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개혁신당은 이야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현할 힘이 없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고 그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한 거예요. 난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그 개혁신당은 어쨌든 소수 정당이잖아요.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좀 뭐 지금 권한과 뭐 책임이 이런 것들이 양당에 비해서는 작은 게 사실이에요. 그걸 다 감안하고 사람들이 지지하거나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힘이 없다 이것도 뭐 사실인데 나는 정의안 같은 사태 네.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역량이 없는 사람인데 일단 공천하고 보는 거야. 그 사람이 민주당에 있거나 양당에 있었으면 공천이 되겠어요? 그렇게 검증이 되겠어요? 물론 저희라고 다 완벽한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낼 후보가 없으면 후보를 내지 말고 다른 데 집중을 해야지. 뭐 이걸 어떻게 해서든 돌파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부산시장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후보를 그렇게 냈다가 사고 나고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총체적인 백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피해의식처럼 막 하다 보면 양당 공격으로 흐르고 양당 공격으로 흐르다 보면은 아까 성렬이 형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의 의제 같은 것들이 축소되고 안티테조로만 존재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본 거예요. 공격력 그냥. 말래 어떤 비전이 있는지. 하헌기 거의 애정합니다. 선거대 분위기인데요?